버플로 트레이스 매시들 다 기밀이에요. 버팔로 트레이스 중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더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일시구이로 좀 특이한 거는 너스가 안녕하세요. 한국 버번 위스키 클럽 위스키 소믈리에 executive producer 마켓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버번 위스키 클럽 유튜브 채널 아마 처음 시도한 것인데 여기 EX 수입사 방문해서 브랜드 매니저님이랑 그냥 간단한 대화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버번 위스키 클럽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설계지금 국제 주류 회사 사즈라 컴퍼니의 독점 수입 회사인 저희 BEX 스피리츠 코리아의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이우민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맞아요.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다루지만 회사를 방문한 건 또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그 많은 버번 브랜드 중에 왜 버팔로 트레이스를 선택하셨을까요?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가 가진 그 역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이제 가치성 그런 또 브랜드 코어 자체가 깊고 좀 더 생각이 좀 혁신적이고 좀 이노베이티브한 생각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들의 모토를 보기만 해도 이제 to the make the best whiskey in the world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서 그냥 그거를 더 열심히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하는 증류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데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더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또 버번 위스키 시장 자체에서도 뭔가 좀 붐을 한번 더 일으켜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버팔로 트레이스도 켄터키 그 큰 증류소 중에 좀 특이한 거는 그 루이빌 시내에 돌아다니면 urban bourbon trail 있고 거기 바랑 그 시내에 있는 증류소 다 연결해서 이게 여권처럼 소책자에다가 스탬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들이 있는 뭐 Maker's Mark, Jim Beam, Buffalo 다 포함해서 거기 할 수 있는데 그거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제시하라고 찍으라고 하면 안 한대요.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마케팅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로 간다고 주장하니까 좀 특이하더라고.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버팔로 트레이스 브랜드 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그냥 그 단어만 봐도 버팔로 그 물소죠. 물소 이제 추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1700년대를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 때는 그냥 미국 자체가 그냥 이제 동부권에만 이제 있던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좀 서부를 개척해보자 이제 해서 조금씩 나아가다가 이제 켄터키주에 있는 그 야생 들소들이죠. 근데 그것도 또 재미난 설화가 있는 게 원래는 그런 이제 소들을 바이슨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미국 소가 바이슨인데 그럼 바이슨 트레이스 아니냐?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중립으로 성립을 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때는 아무래도 유럽에서 온 개척자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바이슨이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보던 이제 물소들을 이제 버팔로라고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따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는 일반 중에서는 보통 그때 그 당시에는 시내에 있는 거 없고 그다음에 뭐 바르스타운 같은 작은 마을에서 거주자 아니면 별로 볼 기회 없지만 버팔로 트레이스 유일하게 그 수학여행 있잖아요. 수학여행은 켄터키 수도 그 캐피털 빌딩 방문할 것 때는 항상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를 지나가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그 프랭크푸르트 리버 바로 주변 그 강변에 있는 그런 시설 보니까 여기 큰 무슨 공장이라고 이제 배워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였고 urban 이제 애용자 된 다음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가지고 오시는데 일찍 보이는 요즘에 시험도 많고 제품도 많이 풀어졌는데 지금 5가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는 중에 개인적으로 맛이 가장 좋고 취향에 맞는 거 가장 좋고 뭐 어떤 위스키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마다 그 제품에 가진 캐릭터가 있고 그 개성을 이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실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이게 뭐가 항상 저도 이제 뭐 소비자 시음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 도대체 가장 좋은 위스키가 뭐예요? 가장 좋은 버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딱 몰아서 딱 답변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주관적인 게 좀 감미가 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791 그 레인지들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풀프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저 자체가 조금 그 라이가 가진 좀 이제 그 스파이시함을 좀 더 좋아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 풀프루프가 가진 그 또 알코올이 가진 또 강렬함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휘감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1791 풀프루프 제품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오케이. 저도 풀프루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좋아하는 것인데 그 풀프루프 그 숙성 라인은 8.5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그 도수도 높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숙성된 아니고 약간 좀 중심 그 연산까지 숙성된 것이니까 그 에세톤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 오기 향이나 그 달콤한 그 스파이시 향 그거 다 확 올라오니까 도수가 높은 거는 달콤하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179의 풀프루프는 특이한 거는 다른 향은 알코올 이제 앞으로 이게 밀어넣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향부터 좀 되게 반갑고 저도 하나 더 좀 제가 좀 지적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그 스윗피쉬인데요. 그건 이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너무 크리미하고 너무 부드러운 편보다 버터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입에서 좀 녹는 그 느낌이 있고 그거 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식감은 너무 그냥 맛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한 4월달 정도에 1792 세 가지를 비교 시음을 하면서 영상들을 다 찍었었고 스위트는 향을 딱 맡았을 때는 이거 무슨 향이지? 그래서 이렇게 별로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맛을 딱 보면 이거 맛있다. 예, 향으로 이 맛을 생각을 못하고 또 맛을 보면 또 이 향과 별개로 되게 맛있었어.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버번 위스키를 딱 사면은 딱 그 생각나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기가 좀 마련인데 179 스위트 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밀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라이가 가진 스파이시함이 아예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더 부드러워지고 밀이 보통 부드럽거나 이제 좀 달콤한 좀 캐릭터를 좀 더 담당을 하는데 얘가 이런 게 버번이라고? 하는 좀 약간 색다른 경험을 좀 느끼게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을 진행할 때 제가 가끔씩 그 원료 그 밀 원액, 라이 원액, 옥수수 원액이 따로따로 해서 우리 청중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이거 뭐냐고 돌 때는 밀이라는 휘트라는 그 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트 중요한 거는 거의 잡혀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생소한 향인데 마셔보니까 이거 그 휘트 밀 영향이라고 인정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스몰 배치도 뭐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최근에 버틀 앤 본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12년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중에 한국 사람한테 인기 좀 높거나 아니면 인기 예상되어 있지만 그 아직 인기 못 찾는 제품이 있어요? 일단은 국내에서 조금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진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풀프루프 제품이 좀 더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스키 바이블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소개가 됐었던 제품이고 또 버번 트렌드가 점점 이제 고도수로 가는 좀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되게 좋은 제품인데 좀 안 알려진 좀 제품은 이제 119 바트린 본드가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트린 본드라는 거에 대해 이게 뭐지라는 약간 그런 의문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기 좀 끝에 있긴 한데 이제 E.H. 테일러라는 분이 이제 사실 개정한 1897년에 이제 개정한 법인인데 뭐 한 증류 시즌에 뭐 한 증류소에서 또 한 증류 하는 한 증류 디스틸러가 뭐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숙성 창고에 최소 4년 이상을 숙성한 50도짜리 버번.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게 맞아요. 되게 막 그렇게 옮겼대.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거의 병입된 버번 안 팔았어요. 그리고 올드 포레스터가 그 병입 그 판매용 버번 처음이었는데 그거 몇 년 전만이었고 그 당시에 그냥 그 음식 가게 펍 같은 데 가서 배에서 그냥 직접 따온 건데 그 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 표시 없고 아무 가게 사장만 믿고 했었어요. 그래서
렉트파이어가 그 중간 업체에서 증류소에서 팔리지 않은 원액 사가지고 이 버번처럼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홍차, 그 담배, 뭐 그냥 색소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막 넣어가지고 더 높은 느낌, 색상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 먹다가 아프거나 진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 버번에 대한 기준은 처음으로 그 스트레이트 위스키라는 기준이 나중에 생겼는데 맨 처음에는 버틀 반 그 기준이 생겼어요. 예전에 약간 그 각자의 양주 위스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라고 약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스키 제품이든 이제 RFID라는 이제 그 태그가 붙거든요. 이제 그런 태그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위스키다. 약간 그런 게 약간 증명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보증한.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창고에 들어가면 그 세무관만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여기저기 증류소에서 그 세무관이랑 그 관계에 대한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버틀반 기준은 제가 이제 위스키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증류소마다 매시들 다 다르고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는 다 100% 보리지만 미국은 다 매시들 다르고 버플로 트레이스 매시들 다 비밀이에요. 그 기본 버플로 트레이스 쪽에는 공유되는 거 있지만 그거는 정확한 건지 모르고 저기 일부의 바턴 증류소에서는 안 알려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다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병마다 도수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일시부위도 좀 특이한 거는 도수가 레인지가 너무 좁아요. 이렇게 6제품은 거의 10도 안으로 다 그러면 좀 특이한데 비교 대상으로 이 중에서 저 중에서 진짜 품질과 맛과 프로파일 이거 다 캐릭터 다 알려고 하면 그 중에서 나오는 버틀반 한 병씩 다 사가지고 비교시키면 이 중에서 제품은 제 취향에 맞다. 아니면 이건 좀 강하다. 이거는 뭐 어떤 특색이 있다 해서 그래서 계속 그 중에서 제품 체험하면 되게 괜찮은 그 시작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라이 제품군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사제랑 라이 하나 있고 저희 라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라이 위스키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버번 위스키 대비 많진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제랑 라이 이제 6년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시 테일러에서 스트레이트 라이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 유명한 이제 그 BTAC에서 이제 사제랑 라이 18년 산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H&B 사제랑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강렬한 약간 놀라운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연구 도시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